자, 오늘은 바람직한 국토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터널을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시골 마을의 습지를 다양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자라는 주장과 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하자, 환경이 파괴되니 안 된다라는 주장들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 갈등들을 주민 대표와 정부 대표가 토론회를 거쳐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서 결국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이 우포늪의 사례처럼 좋은 관광지가 되어서 환경도 개발 보전하면서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도, 주민들의 생활도 안정되게 보장받아서 잘 개발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면서 습지에 대형 상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대형 상가를 세우지 않고 습지를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영상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형 상가를 다른 곳에 짓고 습지를 보존하자라는 결과가 나왔던 영상까지도 봤습니다. 자, 이처럼 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의 문제는 늘 갈등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하나만 선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국토 개발이라는 것은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을 계속 파괴하면 다시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토 개발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람의 생활도 고려하고 사람의 편리함도 고려하고 자연환경과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개발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도로나 철도나 수중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산속에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들이 빨리 다녀서 야생동물들이 다치거나 치여서 죽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교형 생태 통로, 그래서 여러 가지 다리들, 이런 도로들이 쌩쌩 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직선으로 터널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이쪽과 이쪽을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육교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두 번째, 기차가 지나다녀서 건너편으로 가기가 너무 위험해서 동물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도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터널형 생태 통로, 그래서 여기 위에는 기찻길이 지나가고 기찻길 밑에는 이렇게 터널같이 뚫어줘서 동물들이 터널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둑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 속에다가 둑을 쌓은 것이 수중보인데, 이 수중보 때문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게 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중 생태 통로, 그래서 이 안으로 물고기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수중보지요. 자, 이렇게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이것을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른들이나 정부의 기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즉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고려하면서 국토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하게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다음 주변의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다음 종이나 페트병, 캔과 같은 재활용품을 잘 분류해서 배출하는 것, 그리고 화분을 가꾸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차보다는 걸어서 다니는 것. 우리 실과 시간에도 탄소 발자국, 또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보고 잘 가꾸고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나의 친환경적인 태도는 얼마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설문지 체크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곰곰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